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성탄절인데도 국회 본회의장은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빠르면 내일 중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다 이 법안을 통과시킬까요? 이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가 공개돼서 지금 화제입니다.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입수해서 전격 공개한 자료입니다. 비례 한국당을 창당할 경우, 새로 생긴 선거법에 의해서 비례 한국당을 창당할 경우, 물론 이름이야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년 총선에서 보수권, 범보수권 정당들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문건,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주당 내부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비례 한국당이 실제로 창당한다고 하면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또 새로 생길지도 모르는 새로운 보수신당, 이들을 합치면 과반 의석을 넘을 거라는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만, 아무튼 이 문건으로 하루 종일 국회는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의당과 민주당, 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등등 저들이 4+1이 획책해서 만든 정말 누더기 같은 선거법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을 한국당이 대응만 잘하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 진영이 이긴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보고서가 나올 만큼 이 선거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때의 전제는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지금 리얼미터나 갤럽의 여론조사 지지도 정도 나온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새로운 정당이 또 보수우파 진영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전제를 깔고 이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소제목은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라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이 문건을, 김재원 의원이 말한 이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250대 50, 연동률 50% 비례의석 캡 30석. 지금 현재 그 선거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250대 50은 아니고 253대 47입니다. 아무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비례한국당 없이 개정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른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40%, 한국당 35%, 정의당 10%, 나머지 정당 15%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정에 따르면 민주당이 125석, 128석 정도, 한국당이 110석에서 112석 정도, 정의당이 17석에서 21석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좌파 정당들이 크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당은 비례 전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한국당이 창당된다는 가정하의 시나리오입니다. 비례민주당은 없습니다. 이 가정하에서 보면 민주당은 40%, 한국당은 제로, 비례한국당으로 갑니다. 비례한국당은 35%, 정의당 10%, 새보수당 5%, 우리공화당 5% 순으로 정당 득표를 했다고 보면
범보수 진영이 152석입니다. 과반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5석은 지역구 의석만 확보합니다. 그리고 비례한국당이 비례의석 30석을 가져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7석 정도의, 지금은 이제 여기는 가정은 50석입니다.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비례한국당이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새 보수당은 10석, 우리공화당은 7석, 자, 그리고 정의당은 8석에서 11석밖에 확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수 계열의 정당들이 과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의 한선인 3%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입장벽을 통과할 정당의 가능성은 정의당,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3개 정당입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와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은 민주당이 지역구를 장악해 범여권 전체 의석수에 미비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사실상 호남계 정당은 3%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자, 이 보고서를 본다면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까요? 지금 상당히 고민될 겁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의당은 손해볼 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는 범여권, 지금 민주당과 그 계열인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등, 정의당 등등은 최대치가 145석,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또 이 보고서는 비례한국당 창당 외에도 범보수 진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당의 공천에 탈락한 탈당자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들을 중심으로 영남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동형 비례에 유리한 정당, 자, 지역구 득표는 적지만 정당 득표가 많은 정당이 범보수 진영에 다수 분파하는 선거 지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선거법의 혜택을 받을 줄 알았던 민주당과 정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가정은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긴다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석을 보면 300석 중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보수 계열의 정당들이 합하면 과반을 차지한다는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고 논리적인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동형 선거제와 관련해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든 적은 있지만 김재원 의원이 갖고 있다는 문건과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원욱 민주당 수석 원내 부대표의 핸드폰에 찍힌 문자 메시지, 비례한국당이 싹쓸이한다, 반을 싹쓸이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앞두고 오히려 긴장하는 쪽은 민주당과 정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쪽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지금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본인은 발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는 것은 지금 패스트트랙을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그만큼 자기들끼리 꼼수에 따라서 누더기 법안이 된 겁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민주당도 결국 비례민주당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 선거법 개정안을 만든 거나 만들지 않은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의당만 오히려 그 중간에 끼어서 바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의외의 결과가 보수 계열의 정당들이 과반을 득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치는 참 재밌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좌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